중국 문자에 의해 한자의 구조 3.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한자의 구조 중에 형성, 전주, 가차 문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다리, 걷기에 관련된 부수 글자 이해를 통해 복잡한 구조의 한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에 의해 제2주차 3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자의 구조 중에 형성, 전주, 가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즉 음훈 글자로서의 형성, 즉 음과 뜻으로 결합하는 글자, 그리고 어떤 전환 글자로서 즉 다른 뜻과 음이 덧붙여지게 된 글자로서의 전주, 그리고 음차 글자, 임차 글자인 같은 음의 글자를 빌려 쓴 형태의 가차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 우리가 팔, 손과 관련된 부수로 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로 다리 혹은 걷기에 관련된 부수 글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형성, 전주, 가차. 그러면 한자의 구조 중에 형성, 전주, 가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성. 즉, 육서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는 뜻, 형체. 이 형체가 바로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리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즉,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각각 다르게 있는데요. 하지만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도 또 어떠한 경우에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란 얘기죠.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로서 글자의 뜻을 사물로서 글자의 뜻을 담고 거기에서 또한 소리를 취해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예를 들자면 강자라든지 그 강하자 이러한 글자들이 바로 형성 글자인데 거기에서 삼수변 여기에 물 그리고 공자 이게 옆에 거 같은 경우 또한 삼수가 뜻 그리고 가자가 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본 것이죠. 즉 강과 하는 모두 물을 물수자 물을 의미 부분으로 삼고 있고요. 공과 가 이거는 각각 발음 부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다음은 전주 문자인데요. 이 전주 문자란 한 글자를 다른 음과 다른 뜻과 음으로 바꿔 쓰는 글자가 바로 전주 글자입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유추해서 다른 뜻을 이끌어냄 한자의 3요소인 뜻과 소리와 의미 중에 형태와 소리와 의미 중에 형태는 놓아두고 음과 뜻만을 만들어 쓰는 글자의 운용 방식이 바로 전주 글자입니다. 이 전주 글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사실은 다양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전주는 모체가 되는 기존의 글자에 뜻을 표시하는 편방을 부과하여 새로운 글자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적용된 원칙이다. 전주의 종류는 본의가 가차의에 빼앗긴 경우 형체를 더하여 구별한 것도 있고요. 기존의 글자가 담당하는 글자의 뜻이 많아져서 형부를 더 보태어 어떠한 형체를 더 보태어서 역할을 분담한 것도 있습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주는 동일한 부수를 세워 부수가 몇 동일한 글자들이 음과 뜻이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고와 노 글자가 바로 이러한 글자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설문의 이 해설에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차입니다. 일종의 음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어떤 뜻을 나타내려 할 때 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을 경우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가차 글자입니다. 허신은 설문에 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차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글자가 없었는데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빌려서 그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가차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국어의 이 가차의 형태는 굉장히 많죠. 즉 외래어를 표기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이 가차의 방식입니다.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중국어로 커커컬러, 펩시콜라를 백사가락, 베이스컬러, 맥도날드를 마이당라오, 이러한 방식이 모두 가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문해자에는 가차가 아니라 뜻의 발전 파생인 인신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허신이 설문에서 언급한 전주와 가차의 정의가 그 예가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요즘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른다면 진정한 가차자로서는 올레자 혹은 어려울 한자 등이 보다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올레자는 본래 보리를 그린 그 상형 글자였는데 오다란 뜻으로 가차된 것이고요. 어려울 한자는 본래 새의 이름이었죠. 이러한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가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육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에 대해서 봤죠. 상형은 형상 글자, 지사는 개념 글자, 회의는 합의 글자, 형성은 의문 글자, 전주는 전환 글자, 가차는 임차 글자. 형상은 즉 물체를 그대로 그려낸 것,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한 것, 합의는 뜻과 뜻을 결합한 것, 음과 후는 뜻과 음을 결합한 것, 전환은 다른 뜻과 음이 덧붙이게 된 글자, 임차는 같은 음의 다른 글자를 빌려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지사, 이건 기본이고요. 회의 형성, 이건 결합자이고요. 전주가차는 활용입니다. 즉 앞에 4개가 생성, 뒤에 전주가차가 변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리, 걷기 관련 부수 글자. 부수 글자로서는요, 이 시간에는 다리 혹은 걷기와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발족자죠. 사람의 그 무릎에서 발가락까지의 모양을 본뜬 글자임을 뜻한 글자입니다. 즉, 뜻은 발, 그리고 음은 족, 병음은 주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서와 해서의 모양도 발의 모양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전과 근문, 그 소전과 근문에서도 마찬가지 그
무릎에서 무릎 부분과 그 아래 부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랫부분 같은 경우가 다른 형태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발가락 모양 혹은 발의 모양으로 흔히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상형 글자이고요. 그 성어를 보면 동족방뇨란 말이 있습니다. 즉 언발에 오줌 넣기, 즉 임시방편, 즉 잠시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이 오래가지 않음을, 즉 마침되는 더 나쁘게 된, 즉 임시변통이 오히려 더 악화됨을 말하는 게 바로 동족방뇨, 즉 언발에 오줌 넣기란 뜻입니다. 다음 글자는 필발자입니다. 필필 혹은 발소 이렇게 나타내고 하기도 하고요. 즉 무릎 아래의 다리를 본뜬 글자, 무릎 아래의 다리를 본뜬 글자. 이것도 소전의 모양을 보면 발족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형태가 윗부분이 좀 터진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주로 아래에, 한자의 아래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마찬가지 낯글자로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어느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붓으로 활용되는 글자로서 주로 걷다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골문, 근문 형태를 보면 그 사람 무릎 아래의 다리 모양을 그려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은 지축거리다, 차축거리다, 음은 척, 병음은 츠라고 하고요. 즉 넓적다리, 정강이 이 발을 연결한 모양, 넓적다리, 정강이 발을 연결한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차축거리다, 즉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걷는 모양, 차축거리다의 뜻이, 즉 빠른 걸음이 아니라 좀 느린 걸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붓으로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그 낯글자로서 활용되지 않고요, 붓으로서 활용이 되고요. 물론 이 차축거릴 척자가 들어간 글자는 걷다라는 의미, 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글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칠 지자라고 흔히들 하는데요. 즉 사람이 멈춰선 발목 아래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우리가 발족에서 그 무릎 부분을 빠진 글자, 발족에서 무릎 부분, 둥근 그 미음 부분이 빠진 글자로 보면 되는데요. 즉 그래서 그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땅에서 초목의 싹이 돋아난 모양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에서 싹이 돋아날 때 그 뿌리 부분을 본뜬 글자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글자는 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음은 지, 병음은 주라고 하고요. 각골문, 근문, 소전의 형태에 보면 우리가 그 발족자의 윗부분, 즉 네모난 부분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글자도 발 모양에서 온 글자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 발걸음이 멈추어진 것에서 이 그칠 지자의 의미가 왔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형 글자이고요. 명경지수란 우리가 성어가 있죠. 즉 명경, 밝은 거울과 지수, 그친 물이란 뜻으로 어떤 잡생각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할 때 이 명경지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그칠지, 병음은 즈라고 하죠. 다음은 갈 주자, 달리다 주자. 이 글자는 아랫부분, 발을 나타내는 아랫부분과 그리고 윗부분은 팔을 흔들고 있는 모양이 바로 윗부분입니다. 즉 팔을
벌리고 팔을 흔들고 걷는 것, 좀 빠른 걸음이겠죠. 앞쪽에 뒤축거릴 척자보다는 적어도 더 빠른 걸음입니다. 즉 빨리 걷는 걸음, 달리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겠죠. 자원을 보면 우윗 부분에는 사람의 모양과, 즉 사람이 팔을 흔들고 있는 모양과 아랫부분에는 발 모양이 결합돼서 달리다라는 뜻이 나왔다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서와 해서도 밑에 다리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윗부분은 흑토자 비슷하게 이게 생겼는데 소전, 금문, 각골문에 본다면 아랫부분은 발 모양 똑같이 추정할 수 있고요. 윗부분이 바로 손을 흔들고 있는 양팔을 흔들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 즉 달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달리다, 음은주, 병음은 조라고 하고요. 즉 양팔을 흔들다, 거기에 이거 걷고 있다, 달리다, 걷고 있다 뜻이 합해져서 달리다라는 의미 가진 회의 글자입니다. 주마간산이란 성어가 있죠. 즉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 즉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뜻할 때 우리가 주마간산이란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다음 글자는 오른발, 왼발을 각각 나타낸 글자입니다. 오른발, 왼발을 그런데 각각 나타낸 게 어긋져서 나타낸 겁니다. 오른발, 왼발이 고르게 앞을 향하여 간 모양을 나타내면 이게 가다의 뜻, 제대로 가다의 뜻을 나타냈을 텐데요. 이 왼발과 오른발이 어긋져 있는 모양, 즉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어그러지다라는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글자 오른발 왼발이 각각 서로 엇갈려서 걸어가는 모양에서 즉 어그러지다, 즉 넘어지다, 어그러지다의 뜻이 나왔다. 그 뜻은 어그러지다, 음은 천, 중국음은 촨이라고 하죠. 해서 이 글자도 낙글자보다는 어느 글자 속에 부수로서 어떤 글자 속에 부분으로서 들어가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럴 때 의미가 주로 어긋지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오른발 왼발, 어긋지는 오른발 왼발, 그래서 오른발 왼발 뜻과 뜻이 만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 회의 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이 글자도 조금 걷다가 멈추서건 하는 모양, 즉 앞에 지척거릴 척자에다가 그칠 지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이게 붓으로 쓰일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붓으로 분류를 할 때는 즉 조금 지척거릴 척자에다가 멈출 지자가 합해진 글자가 사실은 부수의 분류에 본 글자이고요. 보여진 글자는 그 부수의 변형 글자입니다. 즉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쓰일 때, 즉 부수로 들어갈 때는 즉 보이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즉 조금 걷다, 조금 걷다가 멈춘다. 즉 조금 지척거릴 척자와 멈출 지자가 합해져서 가다, 쉬엄쉬엄 가다의 뜻이 된 글자이다. 그래서 뜻은 쉬엄쉬엄 갈, 쉬엄쉬엄 가다, 음은 착, 병음은 추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회의 글자에 해당합니다. 즉 지척거릴 척자와 멈출 지자가 합해진 회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처질 치자라고 합니다. 병음은 치고요. 즉 발을 가리키는, 발을 나타내는 그칠 지자가 거꾸로 된 글자라고 합니다. 즉 머뭇거림, 뒤처옴을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즉 그칠 지자의 거꾸로 된 모양, 즉 발을 나타낸 발이 거꾸로 된 모양,
그래, 발이 거꾸로 되다 뒤쳐오다, 뒤져오다, 뒤에 오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뜻은 뒤쳐오다, 음은 치, 예, 병음은 칠, 예, 부수의 모양이고요. 밑에 보이는 글자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획이 위로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의미는 의미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조금 다르게 천천히 걷다라는 의미, 음은 쇠라고 합니다. 병음은 수이라고 하고요. 예, 즉 두 다리를 끌면서 천천히 걸어감. 두 다리를 끌면서 천천히 걸어감을 나타낸 글자이다. 혹은 상형 글자로 그칠 치자로 거꾸로 쓴 글자로 보기도 합니다. 즉 위 글자와 같은 자원을 가진 글자로 보기도 합니다. 즉 앞에 글자는 뒤쳐오다, 밑에 글자는 천천히 걷다, 그리고 음은 위 거는 치, 아래 거는 쇠인데 사실 유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약간의 차이, 획이 하나 위로 삐져나오고 삐져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는 치, 하나는 쇠라고 읽는 거죠. 사실 의미도 또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두 글자 모두 지사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한쪽 정강이가 굽은 사람의 모양, 즉 절름발이를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즉 절름발이, 뜻은 절름발이, 쫄뚝거리다, 절름발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은 왕으로서 쓰이고요. 병음은 여우라고 합니다. 글자 형태를 보면 즉 우리가 큰 대자의 모양에서 즉 양팔과 양다리를 쭉 펴고 있는 큰 대자의 모양, 그게 큰 사람, 어른을 형상해낸 글자가 큰 대자라고 그랬죠. 그 큰 대자의 모양에서 그 다리 하나가 굽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소전과 금은요. 따라서 성인의 다리, 즉 다리 하나가 살짝 굽어 있는 다리, 즉 절름발이, 즉 절름발이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수의 활용도 다리에 이상이 있는 상태나 어렵고 몹시 곤란함을 나타낼 때 이 부분이 들어가서 한 부분에서 글자의 한 부분으로 부수나 혹은 어떠한 그러한 의미로서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이 글자는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발을 길게 끌며 멀리 걸어감을 나타낸 글자. 앞에 천천히 걸어갈 착자와 저 모양이 비슷하기도 한데요. 물론 의미는 그 천천히 걸어갈 착자나 이 글자나 모두 걷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글자도 낱글자로서 활용이 되지 않고요. 부수 글자, 부수로서, 한 글자의 부수로서, 한 글자의 부분으로서 더해진 글자입니다. 즉 길게 걷다, 그리고 음은 인, 한자 중국 발음은 인이라고 합니다. 길게 걸을 인, 이 글자도 지사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 글자도 이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음은 발입니다. 두 발을 벌리고 걸어가려는 모양, 여기에서 걷다, 가다의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 오른발, 왼발을 나타낸 글자 하나 있었죠. 거기서는 오른발, 왼발이 어긋져 있는 것에서 어긋질, 어그러지다, 천자가 의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오른발, 왼발이 어긋지지 않고 똑바로 있는 모양. 그래서 두 발을 벌리고 걸어가려는 모양에서 걷다 혹은 가다의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걷다, 음은 발, 병음은 뿌라고 하고요. 이 글자도 지사 글자입니다. 어떠한 뜻을
어떠한 부호로서 나타낸 글자, 그래서 지사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단일 행자입니다. 사왕으로 갈려진 네 거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 그래서 길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길의 의미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다의 의미로 확대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천천히 갈 인자, 이 오른쪽 왼쪽이 모두 가다의 의미를 가진 글자 아니냐라고 해서 의미가 단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그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자는 뜻이 단이다, 의미 행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 두 가지죠. 사실 음과 뜻이 두 가지입니다. 단일행 혹은 주다의 항. 여기서 병음이 병음도 마찬가지. 단이다의 의미는 행하다의 의미 시잉이라고 하고요. 한 줄 두 줄 할 때 항열, 그래서 항이란 발음이 중국 발음도 있죠. 항 혹은 시잉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서와 해서는 오늘날 모양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소전의 모양이 좀 다르죠. 금문과 각굴문에 보면 마치 사거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사성어 중에 금의 야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한 옷을 입고 간다. 또는 입신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나타내고요. 즉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나타낼 때 금의 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글자는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일지자입니다. 이 글자는 글자의 자원이 하늘로 올라간 화살이나 즉 하늘로 올라간 화살이나 또한 새가 내려와 땅에 꽂혀 있는 화살이나 새가 땅에 내려와 꽂혀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화살이 꽂혀 있는 모양 혹은 새가 땅에 박혀 있는 모양. 즉 각골문과 금문을 보면 화살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죠. 하여간 그게 땅에 꽂혀 있는 모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뜻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이르다, 도착하다, 음은 지, 병음은 쯔라고 하죠. 새나 화살이 땅에 꽂혀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래서 상형 글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구조 3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